1년 매출 380조 원, 7개 품목 대개시장 점유율 1위, 최고 최대의 명실상부 대한민국 재계서열 1위, 거대한 그 이름 삼성그룹. 삼성그룹과 함께 빛나는 인생을 지향할 인재를 채용하고자 그들은 하반기 공채 3가지 조건을 부여했다고 한다. 끊임없는 열정으로 미래에 도전하는 인재, 창의와 혁신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재, 정직과 바른 행동으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인재. 대한민국 국가대표 기업 삼성그룹의 예비 인재가 될 준비는 되셨나요? 여름방학 시즌을 맞아 좌합정보센터에서 준비한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삼성그룹 편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취업정보의 모든 것 좌합정보센터의 김승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은정입니다. 네, 2016년 병신년 시작한 지 이제 엊그제 같은데 네. 벌써 6개월이 지났고 7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시점에서 내가 지난 시간들 돌아보면서 내가 뭘 했나 성과를 짚어보는데 한 게 없어요. 이래서 되게 우울해하시는 분이 많겠지만 물론 이 박명수 씨는 그런 얘기 했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늦었다.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부터라도 확실한 전략과 또 목표를 가지고 저희와 함께 하신다면 네. 올 하반기에는 취업 성공이라는 아주 기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오늘부터 있으니까요. 꼭 네.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반기 대기업 공채 성공을 보장한 최고의 강사진 그리고 완벽한 전략 포인트로 여러분의 여름방학을 책임지어 줄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요. 취업에 대한 불안감, 걱정은 다 내려두시고 오늘부터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을에 꼭 취업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8주간 대학생 여러분들의 여름방학을 책임지기 위해서요. 네. 자기소개서 그리고 인적성 검사, 면접의 명강사진들이 요일별로 이 대기업 공채에 대한 궁금증과 고민들을 해결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대단원의 막을 열어주실 명강사님을 제작진이 참 그 방송 전에 굉장한 부담을 느꼈는데요. 공을 들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취업준비생이라면 이분을 모르는 분이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요. 예. 이 취업준비생들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는 인생이 달라졌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성공 취업의 신화죠. 네, 기가 리포트에 조민혁 강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워낙 소개를 많이 네. 좋게 해드려서 네. 부담되실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네. 일단은 너무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본인 소개 좀 잘 멋있게 해주세요. 예. 저는 자랑 좀 해주세요. 예. 네, 지금 일선에서 학생들을 직접 만나면서 자소서 첨삭이라든지 면접, 전형들 조언을 해주고 있고요. 예. 뭐 자랑이라기보다는 뭐 저를 만나서 사람 된 분들이 그래도 많은 것 같아요. 기가 막히네요. 그러니까 뭐 예. 꼭 대기업 입사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요. 자기 나름대로 진로 선택을 좀 맞습니다. 긍정적으로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됐다. 이게 제일 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을 역시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취준생들의 멘토. 더 듣지 마세요. 예, 예. 네, 커리어 칼리지의 임송아 강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8주간 진행되는 대기업 공채 특집으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취업준비생들이 궁금해하는 정보를 속 시원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저는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좌합정보센터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취업준비생들에게 실제로 도움되는 정보만 쏙쏙 드리기 위해서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과 함께합니다. 스펙업에서는 현재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요. 스펙업에서 보시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게시판에 방송에 출연한 조민혁, 홍기찬 그리고 김태성 강사님의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2만 원권 모바일 상품권을 증정해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매주 기업별 주제에 따라 베스트 사연이나 궁금증 등을 쓰신 분들에게도 추첨을 통해서 위포트 인적성 도서를 선물로 드리니까요.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 대기업 공채에 대해 알고 싶었던 정보들 많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좌합정보센터를 통해서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기업 공채 특집 여름날의 기적 그 첫 번째 시간. 이번 주는 삼성 하반기 공채 전략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온라인 원서 접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화면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areers.samsung.co.kr에 들어가시면 이렇게 채용 공고 사이트가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는 여러분께서 먼저
먼저 자격 조건에 맞춰서 본인의 공고를 먼저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런 뒤에는 그룹사별로 직접 지원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건설사뿐만 아니라 서비스 영역에서 그리고 상사, 그리고 패션, 리조트 영역이 각각 다르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서 지원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열사와 그리고 지원 공고를 선택하고 나면 본격적인 작성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초반에 지원서 작성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본인의 개인 신상 정보를 누르는 란이 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설명드리고 싶은 점은 여기에 현재 상태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현재 상태란 본인이 학생인지 혹은 취업 준비생인지의 졸업 여부를 묻는 칸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 작성을 다 하신 뒤에는 본격적으로 학력 사항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중고등학생의 칸을 나누는 데 있어서 전문 학사 이상은 고등학생부터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학사에서는 여러 가지 전공이라든지 졸업 구분을 입력하신 뒤에 학위 구분이라는 칸에서는 본인이 주전공인지 복수전공인지 부전공인지를 선택하는 란입니다. 여러 개의 복수전공을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을 반드시 유의해서 체크해 주셔야겠습니다. 학위를 다 입력하고 난 뒤에는 그 다음으로 입력하는 란은 병역사항을 입력하게 됩니다. 병역사항을 입력한 뒤에 본격적으로 지원서 작성을 하시면요. 여기서 해외 체류 기간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경험에 대해서 작성할 수 없도록 명시가 되어 있다는 점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그 뒤로 해외 체류 경험 후에는 특기사항이라는 란이 있는데요. 이 특기사항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 작성이라든지 기타 등등 교내외 활동에서 적을 수 없는 본인만의 특기사항을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기사항을 입력하신 뒤에 입력하시는 란이 바로 커뮤니티 활동이라고 해서 여러분이 익숙하신 대내외 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들을 입력하는 란이 나오고요. 이 사항을 다 입력하신 뒤에 그 다음에 나오는 란을 보시면 여기에서는 어학 점수가 나옵니다. 어학 점수는 본인이 명시하실 때 응시 일자가 2년 이하라든지 이렇게 해서 반드시 현재 해당 사항이 있는 것만 작성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어학 사항을 다 입력하신 뒤에는 마지막으로 자격 사항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격사항의 경우에는 검색이 되는 경우에 입력하시면 되지만 검색이 안 되는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입력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빼먹지 말고 추가적으로 입력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칸을 작성하고 나면 에세이 입력칸이 나오는데요. 바로 긴 여정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세이 항목은 직무라든지 계열사별로 상이하기 때문에 그 점에 맞춰서 작성을 해주셔야겠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특수문자입니다. 특수문자의 경우 글자 수가 넘칠 수가 있고 혹은 입력이 안 될 수가 있으니 가급적 특수문자 사용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삼성 지원 작성 요령 알아봤고요. 마감 기한이 임박했을 때에는 지원자가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작성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임수왕 강사님 통해서 저희가 8주 동안 이제 만나볼 텐데 네. 정말 뭐 정갈하게 예, 마치 알파고가 쏙쏙 설명한 들어왔습니다. 것처럼 네. 그래서 설명을 너무 지원 절차를 잘 해주셨습니다. 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잡정부센터 이 대기업 공채 특집 첫 시간으로 오늘은 이제 그 수험생들 또 취업 준비생들의 워너비 그룹이죠. 그러니까 네. 뭐 미국의 구글이나 애플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이것이 있다. 네. 삼성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볼 텐데요. 참 이게 정말 가고 싶어하는 그룹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도 일단 좀 앞서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게 저희 방송이 일단 대단하네요. 저 여름날의 기적 프로그램이 대단한 게 사실 저도 방송 좀 몇 번 해봤는데 이렇게 네네. 실제로 입사 전형을 시뮬레이션하는 그렇죠. 방송은 예. 처음인 것 같아요. 이야, 네. 정말 뭐 제작진들이 굉장히 많은 시작부터 이렇게 띄워주시는 게 네. 뭔가 잘 될 것 같아요. 아니요 띄워주는 게 아니라 야근을 많이 하지 않았겠나 제작진분들이 그렇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셨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은 삼성은 그렇습니다. 그 김승재 앵커님 말씀해주신 대로 대학생들한테 선호도가 굉장히 높은데 네. 사실 이번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가 1위였어요. 이번에 조금 예외적으로. 아, 네. 뒤바뀌었군요. 기업 성과가 또 높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지만 일반적으로는 뭐 거의 명실공히 항상 대학생 선호도 1위.
기업이라고 할 수가 그렇군요. 있죠. 네. 네, 올해 상반기에는 4천 명을 채용했는데 네. 응시자가 5만 명이라고 들었습니다. 평균 뭐 12대 1 정도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데 하반기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근데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이윤정 MC님 보셨을 때 5만 명이 높은 것 같으세요? 지원 인원이? 많지 않을까요? 이게 5만 명? 원래 10만 명이었어요. 음. 보통 일반적으로 10만 명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뒤에도 좀 말씀을 나누겠지만 서류 전형이 부활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원래는 열린 채용이라 그래서 서류 전형이 없었어요. 예. 그랬더니 그러니까 허들이 이제 없을 때 열린 채용일 때는 누구나 다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9만 명, 10만 명까지 갔죠. 근데 이제 서류 전형이 부활하니까 절반으로 줄어든.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구직자분들이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전형이 하나 생겼다고 해서 포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지가 좀 약하다. 네. 아. 그래 좀 이렇게 표현하면 뭐하지만 좀 네. 허수가 좀 줄었다. 어떤 정확하죠. 서류 때문에. 네, 허수가 줍니다. 거품이 줄었고 줄죠. 허수가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텐데. 근데 사실 하반기는 그러니까요. 상반기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구직 시장이 굉장히 활발해요. 예. 왜냐하면 보통 이제 그 연초에 졸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7년 이제 2월 졸업하는 그 시점 전에 빨리 취업하기 위해서 아마 올해 하반기 때는 제가 조심스럽게 예견을 좀 하자면 8만 명 이상 되지 않을까. 네. 그렇다고 해서 뭐 겁낼 필요는 저희가 없을 거라는 일단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게 경쟁률이 높을수록 우리 취준생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좀 겁을 먹기 마련인데 저희가 그러지 말라고 이런 특집을 그렇죠. 준비한 거니까요. 네. 지금부터 8주 동안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첫 번째 코너로 삼성그룹 공채 진실 혹은 거짓 참 말이 거창합니다. 예. 취준생들이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또 오해하고 있는 삼성그룹 채용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알아보는 코너죠. 네, 대학생들이 가장 신뢰하는 취업 커뮤니티 스펙업에 올라온 궁금증들을 네. 이 민혁 쌤이 속 시원하게 또 명확하게 짚어주실 텐데요. 예, 제가 예. 먼저 시작해 볼게요. 네. 자, 먼저 삼성의 서류 전형이 부활했는데 네. 서류 통과율이 낮다. 이거 맞는 말일까요? 서류 통과율이 사실은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음. 낮습니다. 당연히 낮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그 순위내에 넣냐면 예. 우리 구직자들은 또 본인들의 어떤 그 상황을 합리화해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열린 채용을 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서류 전형이 부활하더라도 설마 뭐 다 거르겠어? 여기서 많이 거르겠어. 거르겠어? 거른단 말이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거르기 때문에 네. 이거 주의해야 되고요. 예.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저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공채를 여는 기업이 아무래도 삼성이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올해도 9월 둘째 주에 바로 이제 처음 시작할 텐데 여기서부터 서류 탈락을 하면 멘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그런 기업들을 지원을 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부터 저는 구직자분들이 먼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서류 전형은 절대 높지가 않아요. 통과하는 분들의 인원이. 예. 그러니까 좀 준비를 탄탄하게 네. 저희 방송을 통하든 어쨌든 지금 방학 때 좀 탄탄하게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어쨌든 민혁 쌤 말은 지원자들을 서류 전형에서 많이 걸러낸다는 얘기인 걸러요. 건데 네. 어떤 항목을 그럼 중심으로 좀 걸러낼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제가 기준이 있을 좀 것 같아요. 말씀을 객관적으로 솔직하게 해야 되잖아요. 전공이요. 전공. 전공으로 일단 거릅니다. 제가 사실 이게 좀 얘기하기가 좀 조마조마했던 게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대부분 이미 전공 선택이 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전공을 거른다 이러면 또 아마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네. 객관적으로 지금 전공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전공이 왜 중요하냐면 기업에서 지금 지원자에게 믿을 게 몇 개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네, 아까 임성환 강사님도 아까 전에 입사 지원하는 거 항목들 소개해 주셨잖아요. 뭐 토익 점수도 뭐 중요하고 뭐 학점 예. 요 입력하는 란이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예전에 뭐 봉사활동, 해외 경력 이런 것들 많이 중요시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나마 지금 남아 있는 게 전공이고 삼성은 또 특이하게 전공을 입력을 할 때 교양 과목과 전공 과목의 학점 점수를 다르게 분리해서 입력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총점이 예를 들어서 내가 3.5더라도 예. 네, 예를 교양 들어서 점수 교양으로 리커버한 거를 하면 안 되고 안 돼요. 네가 전공에서 얼마 받았니? 이게 그렇지.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렇게 가기 때문에 좀 냉정하게 우리가 자기 지금 전공 평가 그렇군요.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많은 이번 분들이 좀 한숨 쉬네요. 예,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어요. 희망 고문보다는 그 제가 네. 볼 때는 뭐 어떤 진실이 낫기 때문에 예. 네, 이번엔 두 번째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삼성 공채에 지원하는 이공계의 경우에는 다양한 경험이 중요하다. 네. 말 같지도 않은 얘기죠. 네, 사실 이거 말 같지도 않아요. 네, 그건 절대 시원합니다, 정말. 예.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랑 연장선상인데 네.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기계공학 지금 기계공학 전공자들이 구직 시장에서
그 소위 취업 깡패라고 불립니다. 예, 그냥 기계공학 전공자면 뭐 그 삼성전자도 갈 수 있고 뭐 자동차 회사도 갈 수 있고 뭐 조선소도 갈 수 있고 심지어 뭐 IT 회사까지도 갈 수 있는 정말 다양한 분야로 진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똑같은 기계공학과 전공자인데 전공 공부를 소홀히 하고 예를 들어서 뭐 봉사활동, 뭐 교환학생, 해외 연수 이런 거를 열심히 한 학생들은 사실상 서류 통과가 지금 어렵다. 심지어 이런 학생들은 저희가 이제 뭐 내일도 다루겠지만 자기소개서 내용도요. 예. 도전적인 경험을 쓰라 그랬더니 토익 점수 높인 걸 쓰는 정신 나간 분들이 있어요. 네. 너무 강한가요? 초반부터 제가 지금?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뭐 네, 정신 속 시원합니다. 나갔다기보다는 네. 좀 어떤 착오가 있었다. 예. 좀 수다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고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알고 있어요. 네, 본인들도 예. 쓰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감이 없는 이런 거 좀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 네. 정신을 좀 들어오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네. 이게 그러니까 기공계 지원자의 경우에는 경험을 쌓기보다는 그렇다면 어떻게 접근하는 게 가장 실질적일까요? 이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요새는 그 공학 인증 또 자격증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예. 국가에서 이공계 분들의 어떤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학교 전공 외적으로 공학 인증하는 또 수업을 열어놨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요, 공학 인증 자격증도 허울뿐이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에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그냥 빠른 시간 안에 자격증 취득하는 걸로만 가서 실제로 기업에서 원하는 어떤 능력들,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 같으면은 코딩이라든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실제로 기획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예견하고 뽑는데 정작 그런 거는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렇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공계 지원자 분들은 사실은 저도 예전에 채용팀에 있을 때 압니다. 이공계 분들이 얼마나 어렵게 공부를 하시는지를. 그래서 학교 공부 외적인 어떤 능력까지를 기대하지 않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잡다한 하던 공부만 잘해라. 알았죠. 아. 네, 하던 공부나 그러니까 열심히 쉽게 해. 해서 예. 제발. 예. 하던 공부 열심히 어? 해라. 열심히 예. 하라.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학교가 예를 들어서 수도권대 뭐 어디 좋은 학교 얘기해도 되나요? 네. 해도 돼요? 하면 되죠. 아, 하죠.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인하대다, 예. 네. 성균관대다 이런 학교는 정말 이공계 특화된 어떤 학교거든요. 근데 수업을 갖다가 듣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학교 네임밸류는 조금 떨어지더라도 어디 영남대, 목포대 예. 학교는 좋지 않지만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한 그 전공자들을 실제로 지금 선호를 하고 있어서 삼성에서도 삼성뿐만이 아니죠. 이거는 사실은 모든 대기업들이 그러고 있어서 채용 설명회를 그 공채 시즌에 나가지 않고요. 지금 예. 방학 때 무슨 암행어사처럼 예. 나가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말 학교 도서관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어떤 이공계 분들을 찾아다니고 있으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 정말 몰래 카메라처럼. 현대자동차는 그러니까요. 더 H 전형이라 그래서 실제 이거를 했었어요. 근데 진짜 몰래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몰래 이제 방학 때 이제 가는 거예요. 방학 때 학생들이 학교에서 뭐 어떤 활동들을 하나. 근데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지방에 갔더니 다 토익 공부하러 간 거예요. 도서관이 다 텅텅 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미스매치라 그래서 뽑고자 하는 그 의도가 제대로 어떻게 보면 구직자들에게 전달이 안 된 거여서 그러니까요. 저희가 한번 만들어봐야 돼요. 기적을 진짜. 그러니까 이제 개인적으로 그 네임밸류가 개인적으로 좀 떨어진다 그렇죠. 생각되는 학교에 다니시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그렇다면 그래도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부터 도서관에서 전공 공부만 열심히 하라. 이렇게 좀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남역에 그 어학원들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어학원 얘기를 할 수가 없네요. 지금 그런 학원에 가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런 학원에서 예. 지금 혹시 그 학원에서 어. 보는 분들이 있을까요? 우리 방송을? 예. 강사님이 지금 정말 항상 응원해요. 찢어지셨어요. 예. 그런 분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알겠습니다. 안 중요하거든요. 이게 토익 알겠습니다. 점수나 이런 게. 세 번째. 이번에 예. 세 번째 궁금증 물어보겠습니다. 삼성그룹 공채는 자기소개서가 당락을 좌우한다. 네. 맞는 얘기인가요? 이것도 말도 안 이게 되나요? 이게 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딜레마. 제가 어떻게 보면 자기소개서 전문가인데 네. 네. 이거를 전문가기 때문에 당연히 자소서 중요해. 라고 얘기를 저는 하지 못하겠더라고요. 왜요? 삼성만큼은 예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아요. 특히 이공계 분들은. 인문계는 상대적으로 중요할 수가 있는데 이공계 분들은 자기소개서 다 읽어볼 시간이 없습니다. 워낙에 지원을 갖다 몇만 명이 하기 때문에 일단 전공으로 먼저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한 3, 4만 명 정도 남으면 그때 이제 키워드 위주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게 되겠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고 해도 자기소개서를 포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자기소개서를 포기하면 안 되죠. 이게 왜 그러냐면 네. 자기소개서는 열심히 쓰셔야 될 수밖에 없는 게 삼성은 이제 특이하게 이제 구직자들이 사실 선호하는 이유가 원스톱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인적성 통과하면 뭐 다른 CJ라든지 LG나 이런 데는 면접 전형이 막 2번, 3번.
구글 같은 회사는 6번 봅니다. 면접을. 근데 삼성은 인적성 통과하면 끝! 한 번에. 네, 한 번에 하루에 면접을 끝내기 때문에 그만큼 어떻게 보면 온 기회를 살려야 돼요. 그러니까 골 찬스가 많이 안 나는 어떤 케이스거든요. 근데 임원분들이 이제 임원 면접을 볼 때 주로 보는 게 이력서도 이제 중요하지만 이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게 자기소개서도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최종 읽나요? 그 다 많이 읽습니다. 지원자 임원분들은 읽는군요. 전부 다 읽어요. 네. 눈이 다만 침침해요. 괜히 임원된 분이 아닌 거죠. 예, 네, 그렇죠. 다 읽기 때문에 신중하게 쓰셔야 된다. 네. 요즘 보면은 삼성의 SNS에서 삼성인 자소서를 다시 읽다라는 어떤 시리즈로 자소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뭐 조회수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거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두 가지 이런 걸 또 조사를 했네요. 어떻게 제작진들은 이걸 대단합니다. 어디서 작가님 이거를 뭐, 네 예, 작가님도 엄청납니다. 예.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힐링 때문에 그래요. 어떤 감성적으로 우리 구직자들 파이팅. 그러니까 이 영상에 보면은 저도 이 영상을 봤거든요. 네. 실제로 2015년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에 입사한 정말 어렵게 입사한 예를 들어서 지방대 출신이라든지 또는 뭐 어학 무토익이라든지 네. 또는 뭐 나이가 뭐 33? 그러니까 조금 스펙이 남들보다 조금 여리한 분들의 영상을 찍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보면서 그들의 어떤 성공 스토리 예를 들어서 내가 토익 점수는 낮았지만 어떤 그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자기만의 노력 이런 거를 보니까 저도 이게 구직자들 같으면 좀 혹할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면 나도 저렇게 합격할 수 있지 좀 않을까. 용기를 북돋워주는. 용기를. 예. 근데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아니란 얘기죠. 예, 합격한 분들은 합격한 분들 나름대로 정말 그 치열한 고민과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여서 혹시나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그 영상을 보고 나도 뭔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예, 그런 섣부른 어떤 자기 위안은 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네. 삼성에서 사실 이런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저는 굉장히 훌륭하다고 봅니다. 워낙에 똑같은 자소서 형식으로 똑같은 스토리만을 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삼성이라는 그 조직 문화는 창의를 원하는데 좀 그런 인재들이 좀 들어오지 말고 우리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그런 영상을 만든 거니까요.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네 번째 궁금증 풀어볼게요. 삼성그룹 공채에서는 특정 선호 학교가 있다. 저도 이 얘기 이 참 많이 얘기는 뭐 들어봤는데요. 정말 많이 네. 들려왔던 맞는 얘기고 얘기죠. 그래요? 지금도 되고 있는데 네. 뭐 이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윤정 MC님 아까 얘기했던 학교 중에 한 곳이 네. 있는 것 네. 같아요. 예. 학교를 선호하지 않습니다. 아. 이거는 절대 거짓이기 때문에 이건 좀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뭐 삼성 관계자와의 어떤 그런 얘기가 있는 겁니까? 제 대학 동기가 삼성 엔지니어링 인사팀이에요. 네, 제 대학 동기가 이제 그 예. 친구도 지금 거의 퇴사를 지금 고려하고 있는데, 네. 이런 퇴사 얘기 고려하는 건 네, 퇴사 너무 힘드니까 회사가. 힘드니까. 일이 그래서 많으니까. 인사팀의 정말 그 진솔한 얘기를 들어봤더니 정말 우리 학교의 어떤 그런 그 네임 밸류는 보지 않는다. 정말 성과만 보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나 학교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 1학년, 2학년 학생들은 심지어 벌써 취업 걱정 때문에 편입을 준비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런 친구들이 은근히 많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요. 민혁 쌤 제자들 중에서 네. 약간 지금 얘기한 대로 특정 대학이 아닌데 네. 아까 얘기한 뭐 좀 예를 들면 뭐 지방 대학이라든지 그렇죠.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대학들 그러니까 네임밸류에서 그런 데서도 네. 되는 케이스가 있나요? 너무나 많은데요. 시간 관계상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삼육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삼육두유. 서울에 그렇죠. 네, 삼육 뭐 두유참 맛있습니다. 예. 맛있나요? 네. 네. 삼육 그걸 또 받아주시네요. 삼육대학교가 먹는 거 얘기하면 제가 그러니까요. 흥분하니까, 예. 환해지시네. 건축학과를 전공한 학생이 건축이면 사실 건설사를 가야 되는데 이 친구가 SDS에 입사를 합니다. 전혀 관련이 없는 쪽이고 심지어 직무조차도 ICT 개발이라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제조 쪽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전에 뭐 한 5년 전 또는 10년 전까지만 해도 학교의 네임밸류랑 입사가 어떤 좀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신감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네. 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궁금증 알아볼게요. 인적성 시험은 지금 시작하는 게 맞다. 네. 맞는 얘기인가요? 당연히 지금 시작하셔야 됩니다. 늦지 인적성 않았을까요? 이 지금 굉장한데요. 지금 시작하는 게 늦다고 생각하시면 아닌가요? 네, 원래 성격이 꼼꼼하세요? 저 원래 좀 이렇게 네. 장기간 계획해서 하는 스타일이어서 또 부정적이고 네. 저 저런 인재 좋아합니다. 사실 기업에. 근데 대부분 구직자들은요. 네. 지금 방학 때 저희가 오늘 그 특집도 여름날의 기적인데 네. 여름날에 토익 공부예요. 정말 기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평소에 준비를 안 하거든요. 네. 실제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서류 통과된 다음에
4일에서 5일 있다가 바로 인적성입니다. 이 기간 안에 데뷔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윤정 그 MC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준비해도 저는 늦었다는 마인드로 좀 이게 이제 네, 그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G 사트로 그렇죠. 변경됐는데 네. 이전 사트와 좀 그 비교점이 있다면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이제 대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역사, 사회, 경제, 과학 등 저희 작가님이 써주신 거죠. 다방면의 지식을 고루 필요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분석된다. 예. 요 내용 좋아요, 물론. 요거는 이제 모든 사트 교과서에 나옵니다. 내일 모레 이제 또 저희가 인적성도 다룰 건데 실제로 제가 문제 하나 예시를 내드리면 네. 2년 전에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중 영화 캐릭터 중 그 상관관계가 없는 캐릭터는 1번 슈퍼맨, 2번 아이언맨, 3번 토르, 4번 캡틴 아메리카, 기억나요. 5번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답이 이제 1번이에요. 1번 같은 경우에 DC 코믹스에서 만든 코믹스요. 코믹, 마블이 그리고 아니고. 나머지는 예. 이제 마블 쪽이. 예. 이거를 단순히 이렇게 인적성 책을 가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요. 신문도 평소에 보고 이거를 조금 삼성에서 이제 통섭형 인재를 원한다 이렇게 좀 멋있게 표현을 하는데 우리 시청자 구직자분들이 그래서 취업을 위한 준비를 하실 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문도 예. 좀 관심을 갖고 보시고 이런 점을 좀 안테나를 키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그 시간 관계상 시간 뭐 너무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 좀 벌써 질문을 끝나나요? 스킵하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반도 이게- 안 했는데요. 예, 예, 예. 이게 그 2부로 가죠 저희. 알겠습니다. 네. 실무진 뒤에 면접 뭐 바빠요? 예, 예, 네. 바쁜 것 같아요. 네. 삼성 면접은 실무진 면접이 중요하고 네. 이번 면접은 기본 인성만 전공하는 압박 없는 면접이다. 뭐 네. 이거는 맞는 얘기일까요? X죠. X입니까? 저 어떻게 보면 우리 MC님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는데 정반대로. 반대로. 네. 삼성 면접은 임원 면접이 압박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그렇군요. 보통 이제 그 구직자들에게 잘못 카더라로 알려진 거에 따르면 임원 면접은 그냥 관상만 확인한다. 예. 뭐 예를 들어서 김승재 지원자는 포근하네. 공부도 안 했는데 그래도 잘할 수 있지. 예. 저는 면접 때 압박당하지 않았어요. 합격할 것 같아요. 그러고 떨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면접을 기대하실 게 아니라 임원분들이 원하는 소위 조직 인재상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좀 저희가 방송 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리도록 오히려 압박을 당하는 게 중요한 거네요. 압박을 네. 안 당한다면 관심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도 기억을 좀 하시고요. 자, 다음은 인성 검사는 답이 정해져 있다. 뭐 이거 답이 이건 정해져 있습니다. 있습니까? 네, 인성검사 같은 경우 이제 삼성은 필기 시험을 먼저 인적성 G사트로 2시간을 보고요. 그 G사트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면접장에서 또 컴퓨터 앞에서 온라인으로 2시간을 봅니다. 예, 예. 그래서 조직 적합성 평가라 그래서 그 삼성의 어떤 기업 문화에 적합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나와요. 뭐 예를 들어 나는 세상에 절대 못 믿을 조직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OX. O입니까 X입니까? 오? 떨어지죠. 네, 삼성형 인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네. X라.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말이야. 예. 항상 얘기하잖아요, 제가. 네, 그러니까 너무 그 좀 세상에 대해서 의심하고 좀 예. 부정적으로 생각, 물론 그러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성향인 분들은 좀 걸러내기 위한 소위 툴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정답이 존재하죠.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네. 학점 제한이 폐지가 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3.0 이상이어야 합격한다. 오, 맞는 얘기인가요? 옵니다. 네, 이건 당연히 오고요. 어. 성실성의 이것도 척도인가요? 성실성의 너무 하잖아요. 3.0이 안 되는 건 너무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3.0이 안 되는 강사님은 몇 저 점이셨어요? 3.96. 오. 3.96. 되게 당당한. 뭐 교양으로 딴 거 아니죠? 네, 거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제가 학점이 중요합니다. 학점은 중요한 도구기 때문에 예. 우리 구직자분들 염두에 학교랑 같은 거예요, 이거는. 예. 네, 성실성을 본다. 알겠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진실로운 것이 저희가 지금 알아봤고요. 이렇게 삼성 채용에 대한 구직자들의 오해를 저희가 좀 풀어봤는데요. 네. 이번에는 삼성의 기업 문화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이 채용에 있어서도 어떤 그 굉장히 좀 많은 이전과는 네. 기업 문화에 있어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건 어떤 얘기라고 봐야 저는 일단 굉장히 삼성은 어쨌든 채용에 있어서는 정말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이제 삼성이 뭐 재벌이다 또 이런 또 어떤 그 시민들이 생각하는 또 이미지도 있는데 그거는 예. 좀 제외하더라도 네. 채용 시장에서 정말 훌륭한 게 있고 특히 그 변화를 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요새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왔는데 그 조직 문화를 굉장히 수평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호칭 자체를 뭐 김승재 부장님, 뭐 이윤정 대리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님 또는 프로 김승재님, 그냥 김승혜님, 뭐 이윤종 프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은 위 아래 모든 직급 계층에게 다 좋은 거예요. 네, 이런 수평적인 수평적. 예. 만들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거다. 네, 조직 문화가. 그렇다면 네. 이 구직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삼성 문화에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수평적으로 조직 문화를 만든 이런 회사에 가가지고 괜히 풀 정장으로 입고
예, 너무 그 뭔가 머리도 뭐 2대 8로 하고 경직된 예. 태도로 면접 그 어떤 관의 앞에서 인터뷰를 보게 되면 오히려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 요 정도의 어떤 의상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요 정도 과합니다. 네. 저희 네, 요 정도 좀 네. 저런 느낌 안 돼요. 그렇죠. 네, 삼성 그건 같은 아닌 것 경우는 같아요. 의상이니까. 풀 정장 안 된다. 그런 어떤 조직 문화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 지원해 보자. 네. 네. 이게 그 아마 많은 지원자들이 이제 삼성전자 지원하고 싶지만 네. 경쟁률이 세다 보니까 네. 그룹 내 다른 기업으로 어떤 그 맞아요. 선회하는 경우가 많이 아까도 먼저 삼성 그렇죠. 엔지니어도 그렇고요. 네. 삼성 내에서도 이런 뭐 기업 문화가 좀 있을까요? 이런 게? 사실은 이 영상을 뭐 현직자분들이 보실 수는 없겠지만 현직자분들에게 좀 민감한 얘기인데 현직자분들끼리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와 삼성후자다. 다시 말해서 되게 삼성전자를 제외한 나머지 임팩트 좀 있는 회사들은 저도 이걸 듣고서 사실 깜짝 놀랐어요. 삼성 부자. 어우, 물산 건설 부분에 다니는 그 엔지니어 분이 저한테 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삼성전자 소위 뭐 반도체라든지 무선 사업부에 비할 때가 아니다. 뭐 연봉이라든지 어떤 복리 후생이. 그래서 그 구직자들이 그냥 막연하게 그냥 취업 때문에 나는 삼성 갈 거야 이래서 자기랑 전혀 적성에 맞지도 않는 그런 회사에 저는 진입하지 않으시기를 좀 당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삼성그룹 내 기업을 선택할 때 민혁 쌤이 팁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현실적인 팁을 좀 드릴게요. 좀 어려운 부서에 가세요. 업무를 하기에. 조금 네. 힘든 부서. 왜냐하면 신입사원을 지금 뽑는 이유는 위에 선배들이 좀 하기 버거워하거나 아이디어 도출이 잘 안 되는 그런 분야에 좀 근무해 주길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례로 삼성전자를 지원할 때도 반도체 연구소에 가겠다고 무조건 우길 게 아니라 생산 현장 같은 데들이 있습니다. LSI 연구 사업부라든지 이런 현장 쪽에서 부딪힐 수 있는 그런 직무 선택 굉장히 시급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참고를 하시고요. 이번에는 이제 그 삼성그룹 하반기 공채 전형은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지 또 온라인 채용은 어떤 유의점을 갖고 접근하면 좋을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임송화 강사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작년의 경우 삼성 하반기 공채가 9월 7일에 실시를 했는데요. 올해도 이와 비슷한 시기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채용 전형 화면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그룹 하반기 공채 채용 전형인데요. 먼저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서류 전형을 실시합니다. 그 뒤로는 GSAT라는 직무 적성 검사를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원스톱 면접을 보시면 면접이 끝나게 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그룹 공채 직무 적합성 평가라는 것은 서류 전형의 부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삼성에서는 이 직무 적합성 평가는 자기소개서가 포함된 에세이 평가라고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인생을 바꾼 경험이라는 그런 성장 배경이라든지 삼성에 입사하면 어떤 목표로 일할 것인가라는 입사 후 포부 등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류 전형과 에세이를 거치고 나면 GSAT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총 140분간 진행이 됩니다. 140분간 160문항을 풀어야 하기 때문에 GSAT의 경우에는 한 문제당 1분 이하로 푸셔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성 검사를 실시를 한 뒤에 마지막으로 이제 원스톱 면접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원스톱 면접이란 삼성이 하루 내에 직접 인성검사부터 시작해서 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임원 면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 면접까지 하루에 모두 실시하는 면접입니다. 이 중에서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한 창의성 면접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먼저 지원자가 주어진 주제에 대해서 40분간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10분에서 15분간의 발표 후에 면접자와 함께 면접관이 이에 대해서 토론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창의성 면접까지 다 실시를 하고 나면 합격의 순간이 주어지는데요. 이렇게 삼성그룹 공채 전형 살펴봤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스튜디오에서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화쌤 통해서 잘 알아봤고요. 네. 이번에는요, 이렇게 정말 합격 성공률을 높이는 저희가 전략을 알아봐야겠죠? 예. 네, 이름하여 민혁쌤 신의 한 수인데요. 네, 네. 합격 사례를 통해서 어떻게 취업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민혁쌤이 콕 집어주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의 한 수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한 가지 좀 사례를 통해서 저희가 알아보면 네. 이거 너무 좀 당연할 것 같은데 좀 구직자들이 지키질 않아서 제가 첫 번째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고 과장되지 않게 접근하길 바랍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
주변에 학생 중에 한 명이 항공대학교가 있어요. 항공대학교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사실은 삼성전자를 2번 만에 합격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GSAT를 통과를 하고요. 그 다음에 면접 때 거짓말해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항공대인데다가 기계과이기 때문에 이 졸업생들이 많이 가는 분야가 현대자동차거든요. 그래서 네. 임원분이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압박을 했어요. 아니 누구 씨는 자동차 회사 갈 수 있는데 왜 하필 반도체 회사를 갔냐 그랬더니 거짓말을 한 거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차던 자동차 마음에 안 들었다. 아하. 오히려 나는 인류 기업인 뭐 삼성 이럴 때 임원분이 그걸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래서 거짓말해서 이제 떨어뜨려서 이 친구가 이제 고민한 게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면접장에 가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군대에서 자기가 그 정비할 때 3교대 근무를 할 때 힘들었던 어떤 경험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훈련 나가기 전에 먼저 이렇게 교대 근무하면서 연병장을 치우고 이랬던 경험들을 느끼면서 내가 어떻게 보면 조직에 헌신하는 이런 태도가 깨닫게 됐고 실제로 기계 전공자지만 내가 삼성전자 단지 총괄 업무를 하면서 그 반도체를 전공한 뭐 전작과라든지 이런 분들 현직자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도와드릴 수 있는 지원적인 어떤 업무를 내가 꼭 하고 싶어서 지원을 했다라고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했는데 압박하지 않았어요 면접관이. 그래 네 얘기가 맞구나. 군대에서도 그런 걸 좀 깨달을 수 있겠다. 그 다음에 또 확인을 했죠. 얘가 정말 헌신적인 애인지. 그래서 이제 최종 합격을 한 케이스고요. 참고로 확인을 어떻게 할까요? 확인을 눈빛이죠. 어.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아니, 지원자가 진짜인지 정말 아닌지.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를. 그래서 그 삼성 같은 경우는 또 이게 기록이 남아요. 이 지원자가 예전에 삼성 그룹사에 지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러니까 보니까 예전 지원 기록이 있어서 또 물어봤어요. 왜 또 그게 삼성 맞는지 아닌지. 맞는지 안 맞는지. 왜 이번에는 왜 네가 갈 수 있는 다른 사업부를 지원하지 않고 왜 하필 단지 총괄이면요. 사실은 그 설비 단지 총무 보는 업무예요. 그렇군요. 엔지니어가 이렇게 메인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구가 오히려 솔직하게 안 뽑더라. 내가 갈 수 있는 LSI 그 연구 개발 직무에는 기계과를 안 뽑더라. 근데 단지 총괄 쪽은 기계과를 뽑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큰 일은 아니지만 작은 일을 좀 할 수 있어서 그래서 나는 지원을 했다 그래서 우리가- 합격을 했죠. 네, 궁금한 게 이제 네. 우리가 뭐 블랙리스트라고 하잖아요. 한 네.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하면 세 번째 오면 또 안 되냐 하면서 네. 뭐 더 이상 어떤 그 대답이 창출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렇다면 뭐 한 번, 두 번 떨어진 사람은 될 수 없다는 이런 말을 하면 또 암울하기 때문에 뭔가 맞아요. 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맞아요. 부분에 대한 그 삼성 평가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희망 고문일 수도 있는데 필터링이 없습니다. 최종 면접에서 불합격을 했다고 하더라도 계속해서 동일한 직무에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는 각종 유튜브라든지 이런 삼성에서 제공하는 어떤 채용 강의들에서 그 임원분들이 하는 말씀이세요. 우리 회사 실제로 입사한 친구를 보면은 7번 지원한 친구도 있다. 과연 이게 출전 바람직한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렇죠. 네, SDS 그 전문의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제약은 분명 없다는 건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어쨌든 있네요. 그 친구는 그래도 업그레이드 계속 했나 봐요. 그렇죠. 꾸준히. 네. 예, 그렇군요. 어쨌든 그 부직자들은 또 이제 그 삼성 공채 지원 전에 꼭 이것만은 준비해야 한다. 이거는 네.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있을까요? 요거 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삼성이 지금 면접 전형을 굉장히 많이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제가 네. 아까 전에 한 번에 원스톱으로 끝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특정 몇 개 회사 같은 경우에는 2번 부릅니다. 그러니까 1박 2일 면접하는 회사도 있어요. 실제로 뭐 삼성 무슨 화재라든지 이런 회사는 팀별 과제를 주기도 하고 심층 면접을 합숙을 시켜서 하기도 하거든요. 이 합숙 면접은 사실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금융권에서 발달한 면접인데 이렇게 인문학도를 뽑는 삼성의 몇 개 계열사에서는 이렇게 면접 전형을 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우리 구직자분들께서는 그냥 막연하게 삼성전자만 딱 놓고서 아 삼성은 면접을 이렇게 볼 거야라고 예단하시면 안 되고요. 예. 실제로 삼성 SDS 같은 사실 SDS가 가장 면접을 까다롭게 보는데 네. 거기는 그 사트를 보지 않고요. 손으로 코딩이라는 거를 합니다. 코딩 테스트라 그래서 그러니까 전공 시험을 하는 거예요. 전공 시험을 실제로 면접관 앞에서 해야 되는 그런 특별 전형도 있어서 상당히 까다롭고 우리 어쨌든 네, 예. 컴퓨터공학과라든지 이런 전자공학과 분들은 그래서 더욱더 전공을 챙기셔야 된다. 뜬구름 잡는 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있는 전공에 대한 어떤 전문성 이걸 네. 더 기르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네. 예.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삼성 공채 합격 비법을 한마디로 참 투상적인 정리해 주시면. 질문인데요. 네, 한마디 정리해 저도 주신다면. 이걸 예. 어떻게 좀 정리를 할까 하다가 많은 고민을 했는데 좀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비굴하게 접근하지 마라. 비굴하게. 비굴해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 전에 좀 그 처음에 VCR 나오면서 이렇게 봤는데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게 영상을 찍어 주셨더라고요. 그런 영상을 보면 우리 구직자들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야, 내가 과연 저런 거대한
강남에 사옥이 있는 저런 회사에 갈 수 있을까? 사실상 삼성이든 어느 대기업이든 다 똑같습니다. 네, 신입사원은 가면은 다 힘든 일 하고 어려운 일 하기 때문에 출발선상에서 벌써 자신감 이렇게 없게 출발하지 않으셨으면. 요즘 그 힙합신 용어인데 절지 마라. 예. 손정원이 보세요? 그럼요. 예. BY 좋아합니다. 그럽니다. 저도 정말 좋아하고요. 네. 하여튼 뭐 근데 절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자, 끝으로 오늘 좀 조명 강사님하고 너무 재밌게 저희가 인터뷰 했는데 소감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제가 뭐 잘했는지 모르겠네요. 굉장히 좀 많은 얘기를 좀 파격적이었습니다. 드렸는데, 파격적이었나요? 사실은 더욱더 파격적으로 구직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얘기 또 앞으로 많이 해드릴 테니까요. 본방사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기대하십시오. 네, 오늘 첫 시간으로 삼성그룹 하반기 공채 어떻게 접근해야 좋을지 전반적인 전략을 위포트의 조민혁 강사님과 함께 세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